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스펙에 목매고 살죠. 스펙이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들을 이르는 말이 스펙인데요. 이 스펙을 잘 쌓아야지만 요즘 말로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고 흔히 대기업, 연봉이 빵빵한 그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죽기 살기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김정태 작가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펙은 경쟁심을 유발하지만 스토리는 나눔을 유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스펙을 쌓을 때 이것은 결국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경기죠. 그러나 스토리는요, 남을 위한 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펙은 결국 불행을 주지만 스토리는 행복을 선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만족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연금 복권을 샀대요. 오프라인으로 2장을 사고 온라인으로 8장을 샀는데 오프라인에 2장이 1등에 당첨이 되고 온라인에 6장이 2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달 2,200만 원씩 20년 동안 46억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만약에 그렇게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할래 하길래 옆에 있던 다른 제 목사님이 교회 지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짓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잖아요. 매달 2,2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게 우리의 삶에 생활고에 어떤 염려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만족할까요? 내가 그렇게 매달 2,200만 원의 연금 복권의 돈을 받으며 산다면 내 인생이 2,200만 원짜리 가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또 5천만 원을 더 벌고 싶고 나중이 되면 1억이 벌고 싶고 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펙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스토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김정태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을 직과 업으로 구분하라. 그러면서 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업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죠. 직업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직과 업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직은 기능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을 마치는 것이 직이고요. 업은 무엇입니까? 장인의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그것이 대를 이어 지속되어지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는 직의 삶을 살잖아요. 어쨌거나 기능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직의 삶을 사는데 보다 행복한 삶은 업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즐겁게 감당해 나갈 때에 나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어떤 가문의 전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풍을 이어가는 습관들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기업이 100년을 넘긴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횡령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회사의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기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쉽게 그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을 넘게 지속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을 넘게 작은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업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가 되어지면 나보다 더 최고의 삶이 또 등장하거든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닌 유일함을 가지고 승부하라. 유일함이 무엇입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펼쳐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유일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상한 머리보다는 더러운 손. 비상한 머리가 뭐예요? 스펙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나의 스펙보다는 힘들지만 땀 흘려 노력하고 땀 흘려 고생한 그 손발의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스토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나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스토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맛없는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할 때 부모는 어때요? 그 불량식품을 먹이기보다는 좀 맛이 없어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주면 식당에서 해주는 밥이 더 맛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불량식품이잖아요. 조미료에 입이 적응되어져서 집에서 건강하게 해주는 밥보다는 바깥에서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입맛에 맞는 그 불량식품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스펙과 스토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스펙을 소원하는 이유는요, 뭐예요? 맛있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스펙을 많이 쌓으면 훨씬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스펙이 빵빵하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어쩌면 스펙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스펙에 길들여져 있고 스펙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펙의 길은요, 비교하고 또 비교되고 서로 경쟁하다가 마침내 모두에게 불행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또 이겼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들은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데요. 한 직장, 한 사무실에 앉아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승진을 빨리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면 훨씬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상사들의 눈에 띄어서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 속에서 그 작은 사무실 안에 목회자들이 많으면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작게는 2명, 3명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무실 안에서, 교육자 사무실 안에서도 서로가 담임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고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숨겨두었다가 회의 시간에 혼자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좋은 담임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스펙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요, 이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스펙은요, 가정 대신에 무엇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집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집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사는데, 우리의 기성세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지금 광역권 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집값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평 아파트가 16억이 넘어요. 24평을 16억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구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16억을 더 주어서라도 그 집을 살고 싶어요. 왜 그래요? 같은 밸류의 삶을 누린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등한시되어지고 집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브랜드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인격이 높아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성품보다는 뭘 선호합니까? 명품을 선호하죠. 몸에 무엇을 걸쳤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고급 호텔로 딱 들어가면 도어맨들이 고급 차가 오면 막 뛰어가서 문을 탁 열어주는데, 한 10년 넘은 고물차가 딱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죠. 성질이 더럽든 말든 명품만 걸치면 백화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를 마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갑질 대기업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외국 대사 부인이, 그죠? 우리 매장의 직원을 때렸던 사건, 또 공원에서 총소부를 향해서 막말을 했던 그 같은 사건들이 뭡니까? 내가 명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품이 없습니다. 인품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위만을 믿고 함부로 행동할 때에 결국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나마 어떻게 살까 고민이라도 하지만 기성세대들은요, 아예 그 고민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스펙이 최고로 견고한 그들의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에 더 가치 있는 삶의 요인들을 찾아서 스토리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채소를 키울 때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으면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직접 심어 보는 것이죠. 직접 심으면 3개월 혹은 1년,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심어서 결과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연구하고 심어보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해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 놓았던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심어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기술을 받고 그리고 무모하게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접 정보와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펙 대신 스토리에 가치를 둔다고 행복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스펙에서 돌아서서 스토리의 삶을 산다고 행복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양쪽 다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 대신 스토리에 힘을 써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스펙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스펙은 물론 스토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스토리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스토리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에 대한 삶인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중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것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스토리를 살아내면 결국 이것 자체가 스펙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스토리를 전개하느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나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줘. 그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기적인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두려움, 의문, 혼동, 미스테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마이 스토리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역사의 한 줄기 속에 그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살았다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 속에 역사의 한 줄기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통하여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전개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의 이야기를 쓰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위인들 가운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도구 삼아지는 것이고 자신이 헌신되어져서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의 역사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모세나 요셉이나 그 밖에 다양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처음은 자신의 이야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야기로 그의 삶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요셉도 처음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나의 꿈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노예의 신분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졌을 때 그는 자신의 꿈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BC와 오신 이후인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BC의 삶을 사느냐 AD의 삶을 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역시 스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BC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이제 AD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들의 삶도 혼돈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AD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울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BC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첫사랑의 기쁨의 삶을 잃어버린 채 다시 과거의 모습에 함몰되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록이 푸르른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출발한 지가 벌써 반년을 넘긴 채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365일의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의 스토리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 삶의 스토리를 바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한 큰 줄기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BC에 머물지 말고 AD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은 이미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되도록 그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못 박힌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내려놓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의 삶은 누구의 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업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한 줄기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스토리의 삶이요 히스토리의 삶이며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역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값진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